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. 일단은 제 주식 상황은 현재 20%까지 올라갔고요. 아이고, 어디 갔어? 음, 예. 이렇게 20%가 올라갔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렇게 돼 있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목뒤를 넘겼는데, 뭐 예수금까지 포함하면은, 목뒤를 이제 훨씬 상회하는 그런 액수를, 이제 보유하게 됐습니다, 주식에. 자, 제가 이제 이 베트남 주식을 하면서 20%가 상승을 했지만은 그거는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그냥 뭐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시점 자체가 워낙에나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점에 샀기 때문에 오른 거고, 뭐 그게 제 실력이 좋아서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. 물론 초반에는 베트남 주식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때도 수익을 내서 뭐 그때도 좀 수익을 내서 수익은 더 크긴 한데 저기 나와 있는 것보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, 그다음에 이러한 그 추세는 언젠간 꺾입니다. 제가 지금은 20%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뭐 10%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. 제 현재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제 주가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장기적인 추세로 끌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이제 이런 그 비율 자체를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텐데, 제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는 통신이나 아니면은 뭐야 인터넷 섹터인데,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테크주가 이제 유망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가장 제가 먼저 찾은 게 테크주였고, 그래서 테크주와 관련된 것이 FPT랑 FX였는데,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화학주는 이게 뭐 섹터가 좋다라기보다는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었어요. 펄도 그렇고, 뭐 하여튼 아주 회사가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돼 있어서 좀 많이 샀던 건데, 예, 운이 좋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21%, 22% 이렇게 지금은 제 자산 중에 보유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건설 쪽은 비놈즈가 사실은 제가 이제 건설이라는 섹터를 생각 안 하고 비놈의 뭐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이걸 보고 산 건데, 쉽게 이젠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. 추세 자체가 떨어지는 거라서 더 구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, 제가 이젠 그래도 800주까지 모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은 제가 사거든요. 근데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하면 떨어져서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3%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 빈 다이렉트랑 그다음에 APG는 많이 모으지는 않고 있어요.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언제 또 무너져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자꾸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, 그게 사실 실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운빨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돈을 크게 잃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. 뭐 저도 예전에 크게 잃어본 적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우량한,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어떤 그런 기업에다가 저는 자꾸 손을 대게 되는데 무서워서, 그래도 이젠 비중을 조절하면서 사야 되니까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이 FPT랑 FX를 많이 이제 비중을 크게 사놨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지도 않습니다. 이건 뭐 물론 저는 이제 팔지는 않아요. 시세가 한번 추세가 한번 난 거는 잘 안 파는데 꼭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힘들죠.
계속 참는데 어쨌든 팔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것들을 사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줄어지네요. 어쨌든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섹터별로 좀 모아놓으면 좋거든요. 제가 이제 섹터별로 좀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PBR이라든지 PER이라든지 ROE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거는 캐시 레이쇼라고 해서 캐시 레이쇼가 아니라 커런트 레이쇼라고 해서 커런트 에셋하고 커런트 리얼러빌리티를 나눈 값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산하고 빚하고 이렇게 레이쇼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번에 구매를 하고 싶은 사실 항상 구매를 하고 싶었던 게 은행주거든요. 사실 제가 은행주를 사지 않았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은행이 저평가가 많이 돼 있어서 은행이라는 것은 원래 만년 저평가가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베트남도 그렇고. 근데 요번에 이제 은행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. 베트남이.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은행 공부를 하면서 여기 뱅킹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은 이제 출혈이 경쟁을 많이 하니까 은행들이 되게 많거든요, 베트남에. 몇 개는 망해도 이상할 게 없어서 그냥 가장 안전한 거 사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, 솔직히. 은행이 너무 많이 올라서 퍼가 15 은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 남아뱅크라는 이 뱅크에 좀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이제 퍼도 낮고 PBR도 낮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약간 좀 ROE라든지 ROE도 좀 높은 그런 섹터고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워낙에 작아서 굉장히 이젠 작은 뱅크거든요. 그 옆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이거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저평가가 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이거든요. OTC에 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상장이 돼요. 호치민시티 예, 호치민시티인가 뭐 하노이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사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영업이익이 워낙 작아서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. 사실 다른 어떤 은행주에 비해서. 그래서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,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, 사실 제가, 생각하는 것은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고 살펴본다고 해서, 뭐, 그게 꼭 그 수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. 그렇다고 또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또 돈을 벌 수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좀 운이 크게 작용해서 그냥 적당한 거에다가 좀 은행주 하나는 사고 싶어서 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다 이게 제가 구매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ROE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 영업이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매한 건 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. 여기에 DHG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. 헬스케어에서.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DHT를 샀는데 추세가 꺾여가지고 안 산 건데 DHG가 지금 후회스러운데 DHT는 사실은 퍼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DHG를 사고 싶은데 한 주가 너무 비싸요. 한 주가 너무 비싸서 이게 베트남이 이제 100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번 살 때마다 50만 원 넘게 깨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좀 겁이 나서 못 사고 있는데 200주만 사도 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살려면 DHG가 훨씬 낫죠. DHT보다. 근데 헬스케어도 좀 모아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가 미래에 보면은
성장할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섹터에서 보시면은 인슈런스 이런 거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, 사실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워낙 침체래서 얘네들이 이제 경제가 너무 바닥을 쳐놓은 상태라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거든요. 오르니까 아마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면은 언젠가 오르니까 걱정은 안 돼요. 그리고 증권 주식. 증권 주식은 무조건 오르죠. 무조건. 무조건 오르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BND를 살펴본 이유가 이 펀더멘탈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좋아서 산 건데 얘네들 문제가 채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. 너무 돈을 다른 중남이라는 컨스트럭션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어요. 근데 그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. 건설 쪽이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저평가예요, 지금. 뭐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. 근데 웃긴 게 4분기 영업이익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. SSI 1위 기업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레이쇼 자체가 이제 아셋 커런트 아셋 레이쇼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. 낮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샀는데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게 좀 이게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 이렇게 막 40배인데 PER이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뭔가 분명히 안 좋은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증권주도 한 10% 정도 모으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BND예요. BND가 지금 현재 7.7%가 되는데 참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. BND는. 그래서 계속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로 큰일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정말로 어떤 타격이 큰 어떤 손해를 입을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서 구매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위로 터지거나 밑으로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. BND가. 그래서 일단 저는 근데 이제 BND 자체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, 뭐 건설 쪽에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게 이제 터지면은 BND도 이제 큰 타격을 입고 개떡락을 할 건데 네, 잘 모르겠다.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동산의 개정법이 나왔어요. 발표가 됐나? 2025년도부터 부동산의 어떤 개정법이 시행이 될 텐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공개적인 어떤 가격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세금도 먹일 거고 가격들도 약간 좀 객관화가 될 텐데, 오히려 그게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훨씬 좋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은 엄청 주먹구구식이라서 가격이 얼마 하는지도 잘 모르고, 은행한테 돈을 빌리기도 좀 그렇고, 근데 만일에 이제 객관화가 되면은 가격이 은행한테도 돈을 빌리기가 쉽고,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, 부동산 자체를 자산이라고 완벽하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,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라의 GDP 같은 것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2025년도부터 뭐 세금 낼 사람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공포 내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부동산을 베트남에서 꽤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론 제 이름은 아니에요. 제 와이프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젠 뭔가 좀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데, 근데 뭐 어차피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, 뭐. 그래서 어쨌든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, 다음에 또,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